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좀 서프라이즈는 아니라 좀 의외의 강세였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2007년 만에 최고치 찍었거든요. 장중에 4.35 찍었습니다. 이따가 구체적으로 보긴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기술주들이 금리에 민감하잖아요. 성장주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나스닥 지수가 1.6%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결국은 그동안 많이들 빠졌어요. 그죠? 막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특히 애플이 8월 들어서 너무 지금 맥없이 빠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냥 반발 매수가 유입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월가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계속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많이 올랐어요. 뭐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도 있고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간밤에 8.5% 급등을 했고요. 테슬라도 8월 들어서 많이 하락했죠. 19%인가 급락을 했는데 이 베어드에서 테슬라의 이 사이버 트럭, 이 모멘텀을 근거로 해서 최고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최고의 투자할 종목, 그 목록에 또 테슬라를 포함을 시켰다라는 뭐 보도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한 7.3% 올랐거든요.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 기술 기업들이 급등을 하면서 S&P 500도 그렇고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모두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장 분위기가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한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간밤에도 월가에서는 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정이 어떤 기술적 분석상으로나 어떤 긴축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걸 고려하면 지수는 조금 더 빠질 수 있다. 뭐 많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뭐 이게 틀렸으면 좋겠지만 10%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기술적 분석상. 하지만 뭐 우리가 뭐 전망은 뭐 신이 아닌 이상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것들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급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또 취할 필요도 없고 저희는 그냥 빠지면 유망한 기업들 그냥 매수하면서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라는 말씀으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워치가요, 해치아이 리스크 매니저먼트의 케이스 맥컬러프 요 CEO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 해치아이 리스크 매니저먼트는 미국의 유명 금융 리서치 기업이기도 하고요. 많은 이런 투자 정보를 또 제공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인터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 케이스 맥컬러프 요 CEO가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까지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마켓워치와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케이스 맥컬러프는 작년 초부터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관적인 입장을 취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올 들어서 뭐 주가 막 오르니까 뭐 별로 월가에서도 관심 안 줬죠. 그러다가 8월 들어서 조정이 나오니까 다시 이 사람의 목소리에 이제 귀를 기울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이 빠지면 그럼 비관론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논리는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케이스 맥컬러프는 우리가 직면할 다음 도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맞닥뜨려야 될 상황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정말 시장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찌 보면 그냥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것 같아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은 부자들은 오히려 더 부자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게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그냥 일반 중산층들한테는 가장 좀 아픈 그런 경제 상황일 텐데 이 케이스 맥컬러프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뭐 물가 상황이 3%대에서 이게 고착화되고 있는데 지금의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을 보면 인플레이션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연준은 지금 여기에서 긴축 멈추지 못한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두 번 더 인상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경기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착륙 가능성. 근데
연준의 경기 예측을 신뢰하지 마라. 얘들은 지나치게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 경제가 얘들의 긴축에 의해서 침체되는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결국은 이 인플레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결국은 뭐 지금 이 조정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폭락할 때까지 금리 인하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87년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도 증시가 매우 견고하게 움직이다가 그냥 순식간에 폭락을 했었다고 해요. 저도 이제 87년 상황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이제 87년 이야기들 하는 거 보면 그때도 뭔가 그냥 상황이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1987년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번 주에 가장 또 핵심 이슈로 꼽는 게 잭슨홀 포럼이잖아요. 잭슨홀 미팅. 여기에서 지금 연준 의장,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요일 오전,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에 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연설은 매파적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주식시장 폭락의 방아쇠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말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때 한번 체크를 해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투자의 기회는 있다. 너희 너무 이게 주식이나 채권에 목매지 마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제시를 하는 게 어떤 거였냐면 헬스케어. 이거는 전 인류의 지금 고령화 때문에 헬스케어는 계속 갈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된다면 이 현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투자에 대한은 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에 대한 투자, 이 사람은 작년부터 금 투자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잃어버린 세월들을 조금씩 회복해가고 있는 일본,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 이쪽은 계속 이제 성장 모멘텀이 부각되고 있고, 그러면서 또 에너지 주식 이쪽을 서도한다라고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경기 침체가 오면 결국 소비는 둔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소비와 산업재 섹터는 피해야 된다. 그리고 금융 섹터도 피해야 된다라고 이 사람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의 전망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경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 좋게 보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긴 한데 글쎄요. 근데 뭔가 제가 그 인터뷰의 전문을 보지 못해서일지도 모르겠지만 뭔가 그 근거들이 뭔가 이렇게 촘촘한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이 사람을 뭐 과소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요 얘기에 저희가 벌벌 떨 필요는 없는 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을 때는 강세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싣고요. 언론이 그렇습니다. 그냥 분위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시장 폭락하는데 거기서 뭐 앞으로 증시 뭐 5천 가요? 이런 걸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비관론자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목에 있어서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또 잊고 살았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을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도 한번 시장 경제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막 경제 침체는 없어 이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말 경기가 되게 어려울 거 이것도 아니라 이제 계속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는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주요 이슈들, 앞서서 이제 저희가 약간 덜덜거리는 그런 의견을 봤는데, 사실 블룸버그의 마켓 라이브 플러스 여기에서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600여 명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하필 방금 전에 봤던 내용과 상당히 좀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일단 600여 명 중에 약 80%, 68에 48, 한 480여 명은 이번 잭슨홀 연설, 파월의 연설은 매파적일 것 같다라고 예상하는 사람의 확률이 80%에 달했습니다. 뭔가 좀 불안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인플레가 안 잡히다 보니까 아마도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이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67%가 연준이 아직 인플레이션을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그러니까 결국은 긴축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절반 이상, 50% 이상이 연준의 금리 인하는 노동시장이 둔화되거나 인플레이션이 완화돼서 금리 인하로 들어가기보다는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으면서 앞서 이야기했던 증시의 폭락이라던가 뭐 이런 금융시장의 혼란을 바탕으로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다라고 보는 사람이 한 절반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시장의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10년물 국채금리도 보시면 4.342%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4.354%를 터치를 하면서 2007년 이후 또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뭐 미국에서 국채 발행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인플레는 생각보다 좀 안 잡히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도 본인들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국채 매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생각보다 쉽게 꺾이지는 않는다. 라는 것들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가 상승을 한 거는 진짜 상당히 선방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좀 대목인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어둡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S&P 500이 이달 들어서 시가총액이 2조 달러가 증발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증발한 그 요인들을 좀 찾아보니까 우리 계속 매그니피센트 7 종목 해가지고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엔비디아, 알파벳, 아마존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중에 아마존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종목이 이 시가총액 2조 달러 증발하는 데 있어서 46%를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천억 달러 이상은 요 6종목에서 다 증발을 했다라는 건데, 근데 그것도 당연한 게 이들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으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들 종목의 조정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또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보니까 애플이 확실히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18일 기준으로 해서 정리가 된 내용들인데요. 애플이 8월에만 11% 급락하면서 3,764억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을 했고요. 그 다음이 테슬라입니다. 주가 하락률은 한 19.5%에 달하는데 시가총액 1,649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 다음에 엔비디아, 알파벳 요 순으로 해서 그만큼 가치가 많이 좀 시가총액이 많이 좀 날아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라도 간밤에 테슬라하고 엔비디아가 뭐 7%, 8% 올랐으니까 이게 많이 줄기는 했을 건데 일단 기술적 흐름으로나 지금 이런 금리 상황, 인플레 상황, 긴축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가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저희가 알고 대비하자고요. 중장기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시점 노리면 됩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